여러분, 반도체 핵심 소재 시장에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CK인데요. 오늘 저희는 오직 데이터와 수치만 딱 넣고 이 기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지 아주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프닝과 기업 소개부터 시작해서요. 핵심 제품인 C링, 실적과 성장 모멘텀,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투자 포인트와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짚어보고 깔끔하게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파트, 반도체 공정의 절대 방패. 기업 소개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0%인데요. TCK가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이른바 비포마켓에서 CIC링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한다는 뜻이거든요.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막강한 위치에 있는지 딱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죠. 어떻게 이런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냐고요? 1996년에 일본 도카이카본하고 합작해서 설립된 이후로 경기도 안성에 공장을 짓고 모기업에서 고품질 흑연을 안정적으로 받아 가공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코스닥 상장 이후부터 그 진가가 시장에서 확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대체 뭘 만들길래 이러는지 핵심 제품인 CVD-CIC-링, 즉 탄화규소 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심장 같은 제품인데요. 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시각공정. 아시다시피 고전화 플라즈마가 막 몰아치는 그야말로 극한의 환경이잖아요. 여기서 포커스링은 웨이퍼 가장자리에서 플라즈마 이온을 고르게 집중시켜주고 기기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링이 조금만 마모돼도 반도체 수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작지만 전체 공정에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소모품인 셈입니다. 특히 요즘 3D 낸드가 엄청나게 고단화되면서 시각 강도가 진짜 파괴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에 쓰던 실리콘 소재 링은 이걸 못 버티고 금방 닳아버리는 거죠. 그럼 공장 멈추고 부품 교체해야 하니까 손실이 장난 아니겠죠? 그런데 TCK의 SIC 링은 기존 제품보다 수명이 최대 2배나 길고 내화학성도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쓸 수가 없겠죠? 완전 생존 필수템인 겁니다. 2024년 기준 매출 비중을 한번 뜯어볼까요? 정체성이 완전 명확합니다. 반도체 공정용 솔리드 사이식 부문이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어요. 흑연이나 서셉터 같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 회사를 하드캐리하는 엄청난 폭발력은 전부 이 사이식 링 하나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런 독보적 기술력이 어떻게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성장 모멘텀과 현황을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매출 전망치가 꽤 흥미로운데요. 2023년에 메모리 업황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걸 딛고 다시 강력한 성장 궤도에 올랐었습니다. 2024년에 약 2,757억 원에 기록한 뒤 2025년엔 3,128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무려 3,800억 원 규모로 퀀텀 점프를 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역대 최고 실적 경신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본 매출보다 더 놀라운 숫자가 이겁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30.7%입니다. 와, 제조업에서 이익률 30%대라니 진짜 흔치 않거든요. 이건 TCK가 시장에서 얼마나 막강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고 제조 효율성이 뛰어난지 증명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부품사가 아니라 엄청난 기술적 혜자를 가진 고부가 가치 기업이라는 증거죠.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마진이 가능할까요? 바로 구조적 모멘텀 덕분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요즘 3D 낸드를 200단, 300단 위로 미친 듯이 쌓아 올리고 있잖아요. 층수가 높아질수록 더 깊고 강한 플라즈마 시각이 필요하니까 환경은 더 가혹해지고 CIC링 교체 주기도 엄청 짧아지는 겁니다. 램 리서치의 시각 장비 의존도도 높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요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 노다지 같은 구조인 거죠. 네 번째 파트,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더 팍팍 끌어올릴 촉매제들을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주목할 건 지역적 다변화입니다.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2023년 23%에서 2025년 1분기엔 29%까지 확 뛸 전망이에요.
중국 YMTC 같은 곳에서 대규모 신공장 짓고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TCK가 그 반사 이익을 아주 쏠쏠하게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공격적으로 몸집도 불리고 있어요. 기존 안성 공장 부지보다 최대 40%나 더 넓은 신규 부지를 사들여서 새 CVD 장비들을 꽉꽉 채워놓고 있거든요. 이 신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생산 능력이 무려 1조 원 수준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다가올 낸드 수요 폭발에 대비해서 아주 제대로 선제 공격을 날린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깎아내는 행위 자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도체 메모리 다운턴이 오더라도 더 튼튼한 부품으로 계속 갈아 끼워야 하는 소모품 교체 수요는 안 꺾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업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인 성장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5번째 파트, 주요 투자 리스크입니다. 무조건 좋은 점만 볼 순 없겠죠. 현실적이고 중대한 위협 요인들을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투자자라면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그림자도 꼭 봐야 합니다. 지금 제일 치명적인 위협이 뭐냐면 바로 특허 방어벽의 균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이로운 30%대 마진은 사실 강력한 독점 특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경쟁사들과의 소송에서 일부 무효 판결이 나면서 철옹성 같던 법적 진입 장벽이 살짝 낮아졌습니다. 본격적인 가격 경쟁의 신호탄이 터진 거죠. 이 틈을 타서 지금 시장에서는 비포마켓 대 애프터마켓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최종 고객사들은 원가 절감이 지상과제잖아요. 그래서 비싼 장비 회사 거쳐서 들어오는 TCK의 비포마켓 프리미엄 부품 대신에 경쟁사들이 싸게 만드는 애프터마켓 부품을 직접 사서 쓰려고 이들을 막 밀어주고 있어요. TCK의 지배력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할 취약점들이 더 있습니다. 요즘 난리난 HBM이나 D램보다는 회복이 좀 더딘 낸드 시장의 매출이 너무 쏠려 있다는 게 부담이고요. 또 차세대 극저온 시각 공정에서 SiC를 대체할 보론 카바이드 같은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주가 자체가 30%대 이익률은 영원할 거다라는 완벽에 가까운 기대감을 깔고 있어서 마진이 조금만 흔들려도 밸류에이션에 꽤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분석 요약과 결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짚어본 데이터들을 딱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해보죠. 한쪽에는 낸드 고단화라는 엄청난 수요 폭발을 타고 생산 능력을 1조 원 규모로 팍팍 늘려가는 경이로운 선도기업의 모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특허 방어막이 뚫린 틈을 타서 원가 경쟁력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애프터마켓 후발주자들의 위협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상황을 두고 포위당한 기술적 해자, 그럼에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다라고 평가합니다. TCK가 가격을 쥐락펴락하던 열대 독점의 시대는 확실히 변곡점을 맞았어요. 하지만 시장 파일 자체가 워낙 거대하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진짜 원천 기술과 노하우의 격차가 오히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딥다이브 분석을 지켜보신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스스로 답해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특허라는 방패가 얇아진 지금 TCK의 뼈대 깊은 추격차 기술력이 턱 밑까지 쫓아온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과연 프리미엄 왕좌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핵심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냉철한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